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주현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막전 막후에 오늘은 젊은 피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네, 오늘 옷도 화려하고 네. 좋은 일 있나요? 아니, 좋은 일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또 같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네. 입술이 뭐 터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정권 교체되면 어떻게 또 국정을 운영할까 고민이 많다 보니까 피곤해서 입술도 터지고 겸허하게 전 이제 짙은 색 옷도 입고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을 본인이 고민을 뭐 이제 고민을 해야죠.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치국 마시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김준일 뉴스톱 기자 자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확정 시기를 9달 정도 미루자는 연기론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지극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뭐 그걸 연기를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지도부가 알아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당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글쎄요. 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요? 자, 김두관 의원, 전재수 의원이 지금 경선 연기론을 지금 주장을 했는데 뭐 당원 당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당원 당규 보면 중대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가능하다. 뭐 예외 규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명분, 김준일 기자 어떤 명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전재수 의원이 얘기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고통을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만의 리그, 민주당만의 잔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밀어서 11월에 집단 면역이 좀 근접했을 때 이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흥행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먼저 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뒤에 한다라면은 대선 즈음에 가까워짐에 따라 민주당 9월이고 국민의힘 12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포커스가 더 맞춰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야당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후보가 먼저 선출되면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여러 후보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이 좀 분산돼서 나오는데 막 딱 9월에 돼버리면 그 이후에 집중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를 얘기를 한 것은 특정 계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당의 어떤 집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게 전재수 의원의 주장이었죠. 오창석 평론가도 민주당에 계시니까 이 전재수 의원의 그 이유, 세 가지 이유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 정당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그 정당의 대표를 뽑는 당대표 선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대선 예비 경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대표 선거는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의 포함이 비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당에 실제로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비율을 가중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이 일반 당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대선 예비 경선으로 들어섰을 때 이 비율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후보는 정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뽑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듣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과 함께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당원들이 지금 이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집중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집중 방어할 시간도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뒤늦게 탄생한 후보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혹을 해명하기도 전에 선거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네요. 이 민주당의 경선 논란을 바라보는 이 야권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흐뭇한 건가요? 싸워라. 둘 다 망해라. 뭐 이런 뜻인가요? 이기는 표 우리 편 아니죠. 아무튼 열심히 치고받고 잘 싸워줬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원 당규를 고치는 건 헌법을 고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서울이나 부산시장 재보궐도 무리하게 당원 다큐 바꿔서 후보 냈다가 결국 지고 나니까 그거 왜 바꿨냐, 안 바꿨어야 된다 이런 말이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후보 선출 뒤로 미루자는 것, 당원 당규 교체해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 견제하는 의도가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이 주류 계파가 이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흔들려고 헌법을 또 바꾼다, 당의 헌법을. 저는 이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하. 물론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 오히려 통 크게 나는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11월에 해도 내가 이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벌써 친문과 이재명계 사이에 불편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어요. 네. 저희는 뭐 저희라고 하긴 뭐 하지만 보수 진영,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땡큐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맙다. 네. 더 싸워라. 전재수 예. 의원 화이팅입니다. 아, 전재수 의원 화이팅. 근데 뭐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를 저희라고 받네요. 표현하기 그렇지만 저희 네. 진보 진영에서 네. 아직 윤석열 카드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양쪽에 다 팝콘이 있다라고 표현을 터질 해드리고 게 다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좀 확실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아니냐.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 특정인 그래도 누군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김준일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를 배제하려고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때 누구죠? 그러니까요. 저는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감이 안 오는데 뭐 네.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죠. 그렇죠. 지금 여론 지지율을 보면은 뭐 여당 내에서는 1강이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네. 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시간을 벌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 쪽에서 지금 이 정성호 의원 빼놓고 지금 최근에 그 지난 12일에 민주평화광장이라는 네. 친 이재명계 이제 포럼 모임이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좀 치러졌어요.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첫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지만은 전체적인 기류가 다 이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견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주자들이 또 목소리를 내기 힘들거든요. 아하. 다른 뭐 이낙연 이런 분들도 공개적으로 미루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김두관 의원 빼놓고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일강인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독주하는 모양새인데 또 이만큼 지지율 나오기도 어렵고 본선 경쟁력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대 대선에서 이 지금 시점에 반년 전, 그러니까 1년 조금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 거론이 안 되던, 이 소위 말해서 유의미한 지지율이 뭐 5%든 3%든 지지율이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좀 돌이켜 보면 예.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 노무현 후보도 어찌됐든 이인재 후보 다음 뭐 이 정도로 약간의 지지율이 낮았지만 눈에 있었어요. 띄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 김경수,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일단 뭐 친문 진영의 약간의 희망회로 돌리기 이런 걸로 봐야 돼요. 이거를 정말 유의미하냐라는 거고, 특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재판부가 교체는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루트로 전해 들은 바로는 김경수 지사 자체가 대선에 나오는 거를 좀 많이 꺼려한다. 예, 경남지사 쪽에 이번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뭐 동남권에 뭐 이게 뭐 먹는 거 이런 것들 뭐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야권은 만약에 경선이 연기돼서 60일 이후 뭐 11월, 12월 달 그때 경선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올까요? 그래도 이재명 나올까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대다수의 야권의 예. 정치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참모들은 예. 이미 다음 대선의 경쟁자를 이재명 지사로 상정하고 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아하. 다른 경우의 수를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60일 연기가 되면 네. 아무리 이 일방적인 게임이라고 해도 그 대선 경선에는 일정 부분 국민의 관심이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일찍 뽑아버리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보시면요, 박영선 후보 나오고 나서 사실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가지고 시간을 끌었는데 그렇죠. 관심을 다 빨아드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서로 간에 어떤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네거티브도 나왔지만 그 효과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너무 일찍 단일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이 되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야권 단일화 경선이나 국민의힘 경선으로 다 장기간 쏠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라도 저는 60일 연기를 해서 야권과 타이밍을 맞추자는 의견이, 물론 이 친문 개파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경선 흥행을 뺏겨봤더니 서울시장 이번에 답이 없더라. 아하. 또 흥행 뺏길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필승 카드인지 연기를 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본선에 유리한 건지. 이 분위기만 보면 경선이 연기되면 될수록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네.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좀 런닝메이트가 있고 함께 띄워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주목도도 높아지고 컨벤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 경선 연기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본인이 미칠까요? 이제 달리기로 생각하면 먼저 이렇게 독주하는 것보다 옆에 좀 따라가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당내에서 그게 본인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결국 이제 컨벤션 효과인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네. 지난해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되다가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때 이제 저주처럼 들렸는데 지금 상황이 실제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비슷한 어떤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스스로가 지지율을 깎아먹은 측면도 좀 있지만 이게 러닝메이트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구도 러닝메이트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를 꺾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돼야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당내 경쟁자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제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의견을 대립 경쟁할 수 있는 거는 김경수 지사밖에 없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 재판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첫 번째 선봉장으로 지금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거를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고 이걸 그만두고 뛰어나오는 명분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아하. 본인이 했던 말들을 다시 다 쓸어 주워 담아야 돼요. 네. 이 리스크가 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후보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당장 누군가가 나와서 크게 대립하는 또 크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예. 오창석 평론가는 벌써 이재명 지사한테 줄을 확실히 서는 것 같고요. 줄을 선 이런 사람 줄 받아서 뭐 그런 게 굉장히 느껴지고 뭐라도 하고 싶겠죠. 예, 또 부산에 전혀, 출마할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경기도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경선이 연기가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부 이 친문 당원들의 비토 정서가 가장 큰 약점인데 이게 경선이 연기되면서 이 다른 나머지 친문 후보들이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네.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한 사람만 때리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역시 이재명 이런 약점이 있다. 사실 강한 후보지만 안정감이 있는 후보는 아닙니다. 네. 강하긴 강하지만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 약점도 다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부각될 수도 있고요. 아하. 경선에서 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승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만 그 경선 과정에서 입은 데미지가 본선에서 약점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어차피 내가 대세 아니냐 이 민주당 내부에 잡음이 없게 경선을 마무리 지어버리고 본선 대비하는 그러한 모드로 돌입하고 싶을 텐데 이게 11월로 대선 주자 선출이 미뤄지게 되면 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이재명 지사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 뭐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바뀐다기보다는 기스를 입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1등이기 때문에 네네. 이재명 지사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낙연 의원도 정세균 총리도 원칙대로 가자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선수는 주어진 룰 하에서 최선을 다한다. 제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두 후보가 연기하자라고 했을 때는 대립 격화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원칙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민주당의 목표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권의 아마 재창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파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개파가 아닌 당, 또 국민을 위한 방법이 과연 뭔지 잘 보고 판단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도 그 판단은 미루어지면 오늘 얘기처럼 상당히 더 불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OBS 막전 막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OBS